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팔자 시간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들 많이 하죠. 일명 맞기도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덕에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나올 때 이미 우리는 부모님과 우리 육친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현상으로 우리는 가지고 나옵니다. 이래서 빈손으로 왔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또 몇 시에 태어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한테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연은 나에게 초년, 월은 장년, 일은 중년, 또 시는 말년 이렇게 해서 나이별로 따지면 1살부터 15살까지, 16부터 30까지, 31에서부터 45까지, 45이 넘어가면 60까지 이렇게 초년, 장년, 중년, 말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자, 60 이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초년, 장년, 중년, 말년에서 60까지를 우리가 말년이라고 봤는데 45세에서부터 60까지를 말년이라고 봤는데 아마 요즘 세상에 45세, 60을 갖다 말년이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즘 100세를 사는 시대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학문을 만들 때 당시는 60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갑잔치라는 거 했죠. 왜? 60을 살게 되면 오래 살았다고 축하한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했지만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120세대, 100세 이런 시대에 환갑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학문을 만들 때의 시대는 60을 산 사람이 없으니까 60을 말년으로 보고 60까지의 기준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서 80을 기본으로 산다고 봤을 때도 그러면 15 단위로 하지 말고 20년 단위로 연월 일시받치는 80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60갑자가 만들어진 60갑자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고무줄처럼 늦췄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60갑자가 만들어진 것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회전하는 숫자, 지구의 회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너 빨리 돌아라, 조금 천천히 돌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우리가 60갑자를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 오래 사니까 15 단위를 20년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20세를 사는 시대에서 60갑자의 제일 마지막 시를 갖다 우리 말년을 보는데 그럼 45세부터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시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60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뭘 가지고 태어나냐? 빈손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다. 육친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 이 육친이 뭡니까? 연월 일시 속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금 유식한 말로 아신이라고 합니다만 그냥 내 몸 또는 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곱 글자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환경. 이 환경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연환경이 아니죠. 나를 낳으신 부모, 형제, 친척, 나를 에워싸는 모든 관계가, 인연의 관계가 이 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 이러니까 우리가 연월일시라고 하는 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 그 인연인데 그 인연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인연이라는 글자가 되게 되면 너와 나와 너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너와 나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명리학이죠.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연월일시의 시간의 흐름은 나의 삶의 시간의 흐름표다.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잘 사느냐 못 사냐, 내가 언제면 잘 살 것이냐, 언제 돈이 들어올 것이냐, 언제 결혼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시간표로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간표가 흘러갈 때 우리는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사주팔자의 시간표는 그릇이다. 자,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돌 때 어느 시점에 나에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무엇이 담길 것이냐.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재물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죠. 예, 재의 그릇이 나에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어떤 사람의 재의 그릇이 이렇게 뭐 컵만하다고, 종이컵만 하다고 합시다. 이럴 때 재의 운이, 엄청 큰 재의 운이 올 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집어넣어도 이 컵을 넘을 때 다 물이 넘친 것처럼, 그릇은 작은데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재가 들어오게 되면 다 넘쳐서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의 그릇이 크냐 작으냐, 또 재의 그릇이 크냐 작으냐를 어떻게 따졌습니까? 우리 예를 든다면 경일간에 밑에 일주죠. 일주에 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재죠. 이 재인데 이 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면 월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령을 어쩌고 저쩌고 하죠. 월지를 얻어야 된다, 월령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월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은 나의 그릇을,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일간에 간목이 투해 있고 간목이 천간에 드러나 있고 인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재가 완전히 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가 나오다 보니까 또 강하고 또 비교가 돼야 되겠네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물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강하다고 했고, 뿌리가 없으면 무근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했죠. 이 왕자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월지하고 관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월지에 통근을 하고 월지에서 생록왕을 얻게 되면 왕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 강하고 왕한 문제는 그릇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릇은 월지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지 이 월지를 빼고서는 그릇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인일주가 인의 글자도 재인데, 그러면 재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강하고 왕한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강한 거는 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우리가 쫓아갈 때 돈을 봐야 뭐 내 주머니에 넣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고, 월지의 인은 재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재의 그릇은 크냐 작으냐, 이것도 또 나오고 있죠. 재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재의 그릇이 달라지고, 또 천간에 투하지 않은 인월의 간목도 재는 재인데 그릇의 크기가 천간에 투하해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릇이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재의 크기는 나중에 빼놓고 그릇을 얘기할 때 월지는 그릇을 가지고 얘기한다. 또 만약에 일지의 재라는 것은 통근을 했을 적에
이것은 무엇을 위한 기회가 포착된다. 그릇 얘기할 적에는 월지를 가지고 얘기한다.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 그릇이 클 때에 운에서 그릇을 채워주는 재가 들어왔을 적에, 인이 들어왔을 때에, 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범위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 다 좋아합니다만 돈이 필요할 때는 아니게,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돈이 용도에 맞을 때 돈도 필요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갓난아기일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100살이 넘어서 휠체어 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 삶의 이정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돈이 언제겠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명 좋은 것보다 운 좋은 것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그릇은 큰 걸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이 나에게 들어오는, 제 운이 나한테 오는 운이 지금처럼 바란스가 맞지 않았을 적에는 나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시점에 제 운이 들어와서 그릇을 채워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뜻 때문에 명 좋은 것보다 운이 좋은 게 더 좋다,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만, 혹자는 뭐 도로가 뭐 고속도로인지 뭐 소방도로인지 또는 골목길인지 얘기합니다만, 자동차하고 비유해서 도로를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명 좋은 것보다 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들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운도 좋아야 되고 명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명이 좋은 것만 못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옷을 걸치는 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여자가 아주 예쁘게 생기고 몸매도 잘 이렇게 생겨서 미스 코리아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잘 생긴 여자는 아무 옷이나 걸쳐도 예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잘 생기지 못하고 그렇게 별로 이쁘다 소리 못 듣는 여자에게는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명품 옷을 걸쳐봐야 그저 안 입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원래 체가, 내 몸이 잘생기고 내 얼굴이 예쁜 거에 비교가 할 수가 없죠. 또 운이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죠.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은 내가 한번 태어나면 평생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운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운도 제때에 맞춰서 와준다면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식갑자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일주 하나만 가지고 본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적에는 일주 하나 가지고 보는 것은 아주 좁은 틀에서, 아주 협소한 틀에서의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일주 가지고 다 무엇을 해결할 수는 없다, 다 간명하는 수는 없다 한 예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인일주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경인일주가 이게 절제, 우리 지난번 포태법 공부했죠? 절제에 속합니다. 절제에 속하는데 경인이라든지 갑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절지입니다. 근데 이게 절지인데 절처봉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처봉생. 아주 이런 갑신이라든지 또는 경인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보게 되면 아주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절처봉생의 갑신이나 또는 경인일주에는, 경인 같은 경우는 무토가 있습니다. 장간 속에 무토가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토생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갑신 같은 경우는 그 신 중에 임수에 커다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나무를 도와준다. 그래서 절처봉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갑신일주라든지 경인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진짜 어떤 무슨 자들 아주 바닥까지 쳐서 중리사냐는 문제까지 왜 절실하게 실이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리사니 하는 문제까지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성의 도움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주 자체는 이렇게 참고용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갑자가 우리 초년, 중년, 장년, 말년으로 해서 이렇게 45세부터 60까지를 말년이라고 했는데, 요즘 70, 80, 90, 100, 120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년이라고 해서 시에다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60 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운은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